부산 동래구에 사는 박수님 할머니는 올해로 78이십니다. 늘 정갈하고 단정한 분이셨죠. 아침이면 꼭 라디오를 틀고 손수 끓인 미역국에 밥을 말아 드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약을 드시려던 순간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약이에요? 이거 아빠 심장약이에요. 엄마, 이거 드시면 큰일 나요. 딸은 놀란 눈으로 약병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이거 드셨어요? 응, 나 당뇨약 먹은 줄 알았는데 요즘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구분이 안 돼. 박수님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쓰던 심장약을 드셨던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약은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약이지만 정상 심장을 가진 분이 복용하면 혈압이 뚝 떨어져 실신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강한 약이었습니다. 딸은 즉시 저희 병원으로 할머니를 데려오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두 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약병 글씨가 안 보여서 남편 약을 드셨대요. 박수님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글씨가 찌그러져 보여요? 신문도 흐릿하고 버스 번호도 잘 안 보이고 신호등이 깜빡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곧바로 시력 검사와 망막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죠. 황반변성, 노인 실명 원인 1위로 꼽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글자가 찌그러지고 사람 얼굴이 흐릿해지고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게 되는 병이죠. 무서운 건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박수님 할머니는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 병 나만 걸린 건가요? 하고 물으시기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4명이 황반변성 초기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흔하지만 대부분 너무 늦게 발견해요. 할머니는 무언가 생각나신 듯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달 전부터 텔레비전 자막도 흐릿하고 손주가 보내준 문자도 잘 안 보였어요. 그땐 그냥 눈이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할머니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변화예요. 다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시력이 달라집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따님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약도 챙겨 드릴게요. 그리고 큰 글씨 라벨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눈 건강 잘 지켜요. 그날 이후 박수님 할머니는 진료 예약은 물론 음식도 눈 건강에 좋은 걸 찾아 드시고 매일 눈 운동도 하시며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같은 병실에 있던 김옥분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수님 할머니보다 1살이나 많으신데도 약병 글씨도 잘 보이고 신문도 안경 없이 읽으시거든요. 똑같은 나이인데 왜 누구는 잘 보이고 누구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걸까요? 박수님 할머니가 진료실을 나가신 직후 대기 의자에 앉아 계시던 김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그 할머니 참 안됐네. 나도 같은 나이인데 말이야. 나는 요즘도 약병 글씨 다 보이고 신문도 안경 없이 읽어. 김옥분 할머니는 올해 79, 전북 익산에서 혼자 생활하십니다. 젊은 시절 농사일을 오래 하셔서 손은 거칠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저는 놀라서 여쭈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히 눈을 위해 뭘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작은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비밀병기 있지. 홍시 말린 거 매일 1개씩 꼭 먹어요. 그거 하나면 눈이 촉촉해져요. 사실 김옥분 할머니는 지난 15년간 매일 꾸준히 눈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식사는 늘 제철 채소와 과일 위주. 아침엔 홍시 1개, 점심엔 들기름 계란 프라이,
저녁에는 꼭 당근을 넣은 나물 반찬을 드셨죠. 그리고 텔레비전은 하루 1시간, 휴대폰은 손주 영상통화용으로만 잠깐, 밤에는 수건 찜질을 꼭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눈은 나이에 따라 나빠지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박수님 할머니는 글씨가 잘 안 보이기 시작한 뒤에도 그저 노하라며 넘기셨습니다. 반면 김옥분 할머니는 눈이 뻑뻑하다 느끼면 바로 식단을 조절하고 수건 찜질을 했습니다. 눈에 피로가 오면 휴식을 먼저 주셨고 시야가 흐려질까 걱정되어 늘 햇빛이 좋은 곳에서 책을 읽으셨죠. 선생님, 나 시골에 살지만 눈은 서울 사람보다 더 밝아요. 우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할리우드 영화도 자막 없이 보겠다 하면서요. 할머니는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값비싼 영양제를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눈을 위해 작은 노력을 꾸준히 해오셨을 뿐이죠. 김옥분 할머니를 보며 박수님 할머니의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렇게만 하셨으면 지금도 편히 글을 읽으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작은 피로도 짧은 건조함도 오래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사소한 관리만 해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요, 눈이 안 보이면 세상이 깜깜해질까 봐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루 한 잔 홍시 스무디라도 꼭 챙겼지요. 저는 그날 진료가 끝난 후에도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오래 곱씹었습니다. 같은 78, 한 분은 글씨가 찌그러져 보이고 한 분은 작은 라벨 글씨도 또렷하게 읽는 삶. 이 차이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나도 김옥분 할머니처럼 또렷한 눈으로 늙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김옥분 할머니가 15년간 실천해온 눈 건강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음식들, 집에서 1분이면 가능한 간단한 운동들, 그리고 하루 5분 투자로 눈이 편안해지는 찜질법까지. 다음 영상 파트에서는 그 첫 번째 비법, 눈을 촉촉하게 만들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는 홍시 스무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가장 먼저 입에 올리는 그 마법 같은 음식입니다. 하루 한 잔 홍시 스무디의 기적. 최순애 할머니는 76세, 대전 유성구에서 혼자 자취를 하십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텔레비전과 신문이 유일한 친구라 하셨죠. 1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너무 침침해서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겹쳐 보이고 텔레비전 자막도 흐릿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눈이 뿌옇게 안개 낀 것 같아요. 이대로 실명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에요. 검사 결과는 황반변성 초기. 아직 시력은 남아 있었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약보다 식습관과 생활을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게 바로 홍시 스무디였습니다. 홍시요? 그거 달아서 당뇨에 안 좋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지만 자연에서 익은 홍시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아 부담이 덜합니다. 무엇보다 홍시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의 망막과 각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홍시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비타민 A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게 하고 눈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하죠. 최순애 할머니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홍시 스무디 한 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익은 홍시 한 개를 준비합니다. 홍시 가운데 있는 하얀 심지는 제거해주세요. 우유 한 컵 또는 두유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조금 더 달게 드시고 싶다면 꿀 한 숟가락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스무디 한 잔이면
속도 든든하고 눈도 촉촉해지죠. 할머니는 3개월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신기해요. 신문 글자가 또렷하게 보여요. 텔레비전 자막도 이젠 다 읽혀요. 검사를 해보니 황반변성의 진행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보통은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할머니는 홍시 스무디 하나로 시력 유지에 성공하신 셈이었습니다. 홍시는 무엇보다 가격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홍시 한 개는 1,000원도 안 하죠. 하루 한 개씩 먹어도 한 달이면 3만원도 안 됩니다. 눈 영양제 하나에 5만원씩 드시는 분들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1년이면 60만원 차이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시고 가끔은 맛있는 것도 사 드실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홍시는 장 건강에도 좋아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피부 보습 효과도 있어 눈가 주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년 겨울엔 경기도 안양에 사는 81세 이정숙 할머니 또 홍시로 도움을 보셨습니다. 홍시가 제철일 때 냉동실에 한가득 얼려두셨죠. 선생님, 겨울엔 홍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을마다 20개씩 사서 반 갈라서 냉동해 놔요. 냉동된 홍시는 영양소 손실 없이 1년 내내 보관 가능하고 오히려 스무디용으로는 더 부드럽게 갈린답니다. 하루 한 잔, 차가운 스무디 한 잔이 눈 시력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된 셈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실제로 100명이 넘는 제 환자분들께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6개월간 홍시 스무디를 드신 후 시력이 0.3에서 0.6으로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돋보기 없이도 휴대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손주가 보내는 사진도 더 잘 보여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보이셨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눈이 뻑뻑하거나 글자가 흐릿하게 겹쳐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비싼 영양제나 안약보다 홍시 한 개를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1분이면 되는 홍시 스무디로 여러분의 눈을 하루 종일 보호해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김옥분 할머니가 매일 아침 드신 또 하나의 비법 들기름 계란 프라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눈물막을 지켜주는 오메가3와 시력을 살리는 루테인의 비밀 놓치지 마세요. 노안 잡는 들기름 계란 프라이. 지난달 공주에서 혼자 농사짓고 사시는 이영수 할아버지께서 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운전면허 갱신하려고 시력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제가 눈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할아버지는 올해 78세셨습니다. 농사일 하시느라 햇빛도 많이 보시고 TV도 하루에 34시간은 보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양쪽 눈 시력이 모두 0.8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 연세에 시력이 0.5만 나와도 양호한 편인데 말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특별히 눈 관리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매일 아침 계란 하나는 꼭 먹었어. 프라이에서 접시에 옮긴 다음 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뿌려 먹었지.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할아버지의 눈 건강을 지켜온 비결이었던 겁니다. 계란은 눈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중심인 황반을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황반은 사람이 글자를 읽고 얼굴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곳이 약해져 황반 변성이 생기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의 세포를 보호해 노안 진행을 늦추고 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몸에 훨씬 잘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영수 할아버지가 선택한 들기름이 눈 건강의 두 번째 핵심인 것이죠.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입니다. 이 성분은 눈물이 빨리 마르지 않도록 도와줘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눈이 자주 가렵거나 자주 충혈되는 분들에게 들기름은 정말 좋은 식품이죠. 할아버지는 말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는데 들기름이 없으면 눈이 뻑뻑하더라고. 그날은 꼭 인공 눈물을 넣어야 했어. 간단한 습관이지만 수십 년을 꾸준히 지켜온 것이 할아버지 눈 건강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들기름 계란 프라이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프라이팬에 붙여서 반숙 또는 완숙으로 익힙니다. 접시에 옮긴 후 들기름을 생으로 한 숟가락 뿌려줍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싱겁게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들기름을 절대 팬에 넣어 볶지 마세요. 들기름은 가열에 약해서 불에 익히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꼭 프라이가 다 완성된 후에 접시에 옮겨서 생으로 뿌려 드세요. 이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신 김영철 할아버지 73세 강원 강릉도 계셨습니다. 눈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하루에 인공 눈물을 6번이나 넣으셨던 분입니다. 제가 들기름 계란 프라이를 권해드린 지 3개월 만에 검진하러 오셨는데 눈물막 검사에서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인공 눈물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텔레비전도 2시간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습니다. 또 다른 분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75세 박명자 할머니는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 넘게 넣으셨던 분입니다. 눈이 너무 건조해서 책을 읽을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을 2달 실천하시고 눈이 편안해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책도 다시 읽어요. 눈이 덜 시려서 잠도 잘 자요. 여러분, 계란 1개에 들기름 1숟가락. 이 간단한 조합이 눈을 촉촉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계란은 마트에서 10개 4,000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들기름 한 병도 8,000원이면 몇 달 씁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몸에 부담도 적은 자연의 눈 보약이라 할 수 있죠. 참고로 계란 알레르기가 있거나 계란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두부에 들기름을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눈에 좋은 아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침 한 끼를 바꿔보세요. 들기름 계란 프라이 하나로 노안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눈을 밝히는 블루베리 당근 주스. 얼마 전 외래 진료 중 박정숙 할머니께서 손녀와 함께 오셨습니다. 선생님, 손녀 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눈을 찌푸려도 잘 안 보여요. 전에 없던 일이에요. 박 할머니는 평소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도 보고 유튜브도 즐겨 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폰 화면에 글자가 겹쳐 보이고 자꾸 눈이 시큰하다고 하셨죠. 진료실 옆에 앉아 계시던 김영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당근이랑 블루베리 갈아 마셔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작은 글씨가 잘 보여요. 김 할머니는 무려 81세셨습니다. 하지만 안경 없이도 핸드폰 화면을 편하게 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는 하루 한 잔의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블루베리 당근 주스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눈 건강을 책임지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눈 속의 작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망막이 빛을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TV, 스마트폰, LED 조명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화면 볼 때 눈이 시큰한 분들에게 꼭 필요하죠. 한편 당근은 어릴 적부터 귀에 익숙한 눈에 좋은 대표 식품입니다. 그 비밀은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어로 바뀌어 각막을 보호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 만들어지는 주스는 눈에 꼭 맞는 천연 보약입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이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2달 뒤에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폰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고 눈이 덜 시려요. 예전처럼 손녀랑 영상통화도 오래 할 수 있어요. 블루베리 당근 주스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1컵 약 150g, 당근 1개 중간 크기, 물 반컵, 꿀 1숟가락 선택사항.
모두 함께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신선한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영양소는 오히려 더 풍부합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1kg에 만원 안팎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한 달치 재료비는 약 2만원 정도. 눈 영양제 하나 값보다 훨씬 저렴하죠. 경제적이고 맛도 좋으며 무엇보다 효과가 분명한 천연 눈 보약입니다. 이 주스의 효과를 경험한 또 다른 분은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80세 정남수 할아버지우입니다.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이 주스를 꾸준히 드셨는데 6개월 뒤 진행이 멈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눈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또한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74세 조미영 할머니는 컴퓨터 뉴스 보실 때마다 눈이 충혈되고 따가웠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스를 석 달 드신 후 충혈이 사라지고 눈이 시원해졌다며 더 이상 인공 눈물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노안도 안구건조도 황반변성도 모두 눈 속 혈관의 건강과 관련이 깊습니다. 블루베리와 당근이 만나면 눈 혈관의 순환이 좋아지고 망막과 각막이 튼튼해집니다. 그 결과 눈의 피로가 줄고 시력이 서서히 맑아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연 재료로 만들 수 있고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혹시 당근이 싫거나 블루베리의 맛이 낯선 분들은 양을 조절하거나 바나나나 요구르트를 함께 넣으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달콤하게 즐기고 싶으시면 꿀 한 숟갈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한 잔의 주스로 여러분도 노안 없는 눈, 편안한 시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말하셨죠. 이제 손녀 사진이 더 또렷하게 보여요. 그게 제일 기뻐요. 눈은 마음의 창이고 사랑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이 한 잔의 주스가 여러분의 일상에 더 많은 기쁨과 환한 시야를 선물하길 바랍니다. 하루 2번 수건 온열 찜질. 선생님, 눈이 타는 것처럼 아파요. 텔레비전을 30분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따끔거려요. 이명자 할머니는 눈을 자주 비비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도 자다가 눈이 아파서 깼다고 하셨어요. 불을 끄고 자는데도 눈이 시리고 눈꺼풀 안쪽이 자꾸 긁히는 느낌이에요. 검사해보니 심한 안구 건조증이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마르다 보니 눈에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 염증까지 시작된 상황이었죠. 저는 이명자 할머니께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바로 수건을 이용한 온열 찜질입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아 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약 주세요. 수건으로 눈 찜질이라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3일 후 할머니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며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어젯밤엔 단 한 번도 눈 때문에 깨지 않았어요. 수건 찜질 덕분에 눈이 너무 편안하고 개운해졌어요. 여러분, 이 수건 찜질은 돈도 안 들고 단 5분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 눈꺼풀 안에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이 있습니다. 이 샘에서는 눈물 위에 기름막을 형성하는 기름 성분이 분비됩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 눈물이 쉽게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마이봄샘이 막히기 쉽습니다. 이 기름이 굳어서 배출되지 않으면 눈물이 쉽게 증발하고 눈이 건조해지며 각막에 상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따뜻함입니다. 수건 찜질은 이 마이봄샘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기름이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 찜질을 꾸준히 한 분들은 인공 눈물 사용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수건 온열 찜질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십니다. 물기를 살짝 짠 뒤 수건을 반으로 접어 양쪽 눈 위에 올립니다. 5분간 눈을 감고 편하게 누워 쉬세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 유지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손등에 얹었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온찜질 후에는 눈이 촉촉해지고
시야도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79세 박명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신 분입니다. 선생님, 전에는 인공 눈물을 하루에 10번도 넣었어요. 주머니마다 눈물약을 넣고 다녔죠. 하지만 수건 찜질을 하루 2번씩 한 지 일주일 만에 눈이 훨씬 편안해지셨고, 이제는 하루 2번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인공 눈물 챙기느라 불편했는데 이젠 집에서 수건 찜질만 해도 하루 종일 눈이 촉촉해요. 특히 겨울철 난방이 켜진 실내에서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 찜질이 더 필요합니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 공기가 마르면 눈도 더 빠르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수건 찜질을 하면 몇 시간 동안 눈의 촉촉함이 유지되고 건조로 인한 따가움과 이물감이 확 줄어듭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눈이 너무 건조해서 밤에 잠도 못 자셨다고 합니다. 눈이 너무 따가워서 자다가 몇 번씩 깼어요. 하지만 찜질을 시작한 뒤 단 일주일 만에 눈이 편해졌고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또 다른 환자,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82세 박재영 할아버지는 찜질만으로 눈 충혈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컴퓨터만 켜도 눈이 빨개졌는데 지금은 2시간은 거뜬히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온열 찜질은 비용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눈 관리법입니다. 물론 찜질을 처음 시작하면 눈이 약간 따갑거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꾸준히 하시면 눈이 스스로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젊었을 땐 느끼지 못했던 눈의 피로와 건조함, 나이 들며 점점 더 불편해지는 이 눈을 하루 2번 따뜻한 수건 한 장으로 편안하게 돌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도 우리처럼 따뜻함을 원합니다.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차 한 잔 마시듯 이 수건 찜질도 눈을 위한 휴식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눈에 크고 깊은 휴식을 줄 것입니다. 눈 근육을 깨우는 스트레칭 3총사. 선생님, 저는 작년에 돋보기를 처음 썼는데 올해는 또 더 진한 걸 바꿨어요. 이러다 1년에 한 번씩 바꾸게 생겼어요. 박상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안이 점점 빨리 진행된다고 느끼신 거죠?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눈 운동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눈도 운동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눈도 근육입니다. 우리 눈에는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과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눈의 초점이 흐려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노안도 빨리 오게 됩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1분 눈 운동을 하신 결과 6개월 만에 더 약한 돋보기로 바꿨고 신문 글씨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눈 스트레칭 3총사를 여러분께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 겸 첫 번째는 가까운 곳과 먼 곳 번갈아 보기입니다. 손가락을 코앞에 세우고 손가락 끝을 10초간 집중해서 보세요. 그 다음 창밖이나 멀리 있는 건물을 10초간 바라봅니다. 이 과정을 5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눈 속 초점 근육을 단련시켜 노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깊은 깜빡이기 운동입니다. 눈을 크게 뜬 상태로 2초간 유지한 뒤 눈을 꼭 감고 2초간 유지하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눈물이 고루 퍼져 건조함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눈동자 돌리기 운동입니다. 머리는 움직이지 말고 눈만 크게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그 다음엔 위아래 좌우로도 각각 5회씩 움직여주세요. 이 운동은 눈 주변 근육과 혈류 순환을 도와줘서 눈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운동은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박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세수 후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이 운동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눈이 훨씬 편해졌어요. 책도 더 오래 읽을 수 있고
글씨도 더 또렷하게 보여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돋보기를 벗고 손주들의 편지나 책도 또렷하게 읽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 눈 운동을 하루 2번만 실천해 보세요. 작지만 놀라운 변화가 곧 여러분 눈앞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총 5가지의 눈 건강 비법 그리고 간단한 눈 운동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큰 돈이 들지 않는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수술이 아니라 하루 한 끼 식단, 하루 5분 찜질, 하루 1분 운동만으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집니다. 꽃이 피는 모습, 손주가 웃는 얼굴, 책 속 글자 한 줄. 이 작은 것들이 우리 삶의 기쁨이자 의미이기도 하죠. 눈이 건강하면 세상도 더 밝아집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홍시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하고 들기름 계란 프라이로 점심을 챙기고 블루베리 당근 주스로 피로를 날리세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수건 찜질과 눈 스트레칭을 잊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눈을 다시 빛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몸과 마음은 돌볼수록 젊어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눈 건강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앞으로도 언제나 밝고 환하게 펼쳐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